저는 5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10대까지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늘 사랑을 갈구하다가 우울증이 왔고 20대 초반엔 건선까지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다행히 건선도 완치되고 아들과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경제력이 없고 의존적이어서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생활비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둘이 돈을 벌어도 경제적으로 늘 부족하고 남편에게 돈 얘기하기 싫어서 또 몰래 대출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출 받기도 어려워 친정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갚을 능력도 안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대출금만 자꾸 늘어나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이 공포를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놓고 있으면 공포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왜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걸까요? 만일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가 공포를 억눌러놓고 살았다면 그 공포는 내 무의식에도 똑같이 억눌립니다. 엄마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울 앞에서 엄마의 공포를 느껴주다 보면 내 공포도 동시에 드러날까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엄마에게 늘 사랑받고 싶어 했지만 심신이 지친 엄마는 늘 짜증스러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가 싫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거울 명상 중 엄마의 마음을 느껴주다 보니 무서워, 무서워 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표정의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얼굴과 몸 주변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올라오는 공포를 억눌러버리면 그 공포스러운 상황은 통째로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무의식에 저장된 이 상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대출을 받아도 돈이 자꾸 바닥나는 상황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억눌린 공포를 느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억눌려 있던 공포가 풀려나면 공포스러운 현실도 점점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공포의 연속입니다. 몸은 반사적으로 공포를 억눌러버리고 억눌린 공포는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자꾸만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 중 공포를 느껴주었는데 왜 몸 주위에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걸까요? 몸에 억눌려 있던 공포가 빛의 물결로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간 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억눌려온 물질화된 감정들이 항상 이렇게 쉽게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혹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구독자가 최근 영상에 달았던 댓글입니다. 저도 드디어 거울 명상에 성공했어요. 3년은 좋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못하다가 해보면 잘 안되곤 하다가 열등감과 수치심 등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느껴주니 얼굴과 코끝, 얼굴 하관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러다가 제 몸 주변이 파랗게 되고 나중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거울 명상이 잘 안 돼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계속 반복해 듣고 같이 울림이 있는 건 같이 울며 감정을 같이 느껴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일하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끼며 명상을 하니 다른 분들 말처럼 제 몸이 까맣게 변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다 느껴주고 흘려주고 있습니다. 거울 명상에 성공한다는 말은 현실이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빛으로 된 홀로그램 풍경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나 자신도 그 한 장의 풍경 속으로 사라지면서 텅 빈 마음인 창조주의자, 관찰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을 거듭할수록 내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거꾸로 나의 근원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거울 명상도 쉬워집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우주를 떠올리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한 장의 풍경으로 떠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우주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텅 빈 마음속에 펼쳐진 한 장의 풍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한 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바로 텅 빈 마음인 관찰자이자 창조주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진실에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나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풍경을 지켜보는 창조주인 관찰자가 직접 풍경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의 몸으로 풍경 속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풍경도 동시에 생깁니다. 그 풍경 속에서 부모도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생깁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내가 풍경을 벗어나는 순간 풍경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내가 풍경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동안 풍경과 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나를 영화 화면과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된 나는 풍경과 완전히 한 장으로 붙어 있습니다. 내 눈의 표면도 풍경과 완전히 붙어 있는 풍경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풍경과 완전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아닌 상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가 풍경 속의 풍경이라는 사실은 쉽게 드러납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상대만을 골라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와 풍경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풍경 속에서 상대만 따로 떼어내 따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가 멀리 보이면 풍경도 멀리 보이고 그가 가까이 보이면 풍경도 가까이 보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풍경과 그는 서로 완전히 붙어있는 한 장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상대를 찍으면 어김없이 풍경과 함께 한 장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상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역시 풍경과 붙어있는 풍경 속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땐 상대가 한 장의 풍경으로 보이고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땐 내가 한 장의 풍경으로 보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우주도 한 장의 풍경이고 상대가 바라보는 우주도 역시 한 장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너와 나가 바라보는 각자의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로 번갈아가며 명멸하면서 너와 나는 한 장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서로 분리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풍경 속의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풍경과 함께 생겼다가 풍경과 함께 사라지는 건 그냥 풍경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주라는 풍경을 만들어 놓고 풍경을 구경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수많은 너와 나의 모습으로 풍경 속에 들어온 창조주 자신입니다. 그 풍경 전체를 지켜보며
놀이를 즐기는 창조주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 지나면 그 놀이는 텅 빈 마음속에서 지나간 풍경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